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엄청난이라고 합니다. 사주를 잘 본다는 사람들이 내 사주를 보면 재물운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례 사주의 특징 재물운이 부족한 사주? 사주 명식을 보면 나는 게 일주예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감성이 풍부하며 지혜로운 성향이 강하죠. 그런데 내 사주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재물운을 뜻하는 재성이 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재물운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저는 살면서 깨달았어요. 재물운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려. 나는 오히려 내 사주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김요월 나무 의에너지가 강한 시기. 창의적인 일과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갑인시 강한 추진력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운. 개미 일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성향. 단,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함. 이걸 바탕으로 나는 내가 돈을 쉽게 벌지는 못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기회를 얻고 꾸준히 쌓아가면 결국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돈이 없어도 기회는 찾아온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재물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20살 때부터 작은 꽃가게에서 일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기억하고 작은 카드라도 써서 챙겨줬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내게 말했어요. 란씨, 나랑 같이 작은 가게 하나 내보지 않겠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게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성실함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렇게 나는 작은 꽃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내 사주에는 귀인운이 강하다는 걸 이때 처음 실감했어요. 재물운이 없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요. 재물운이 없어도 돈을 지킬 수 있다. 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나는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았죠. 내 사주에는 돈이 들어오는 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걸 막아야 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나에게 돈이 많으면 좀 써야지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사주는 쉽게 큰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모은 돈을 쉽게 날리면 안 된다. 그렇게 꾸준히 돈을 모으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나는 점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재물운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에요. 나는 사주를 볼 때마다 재물운은 약하지만 인복이 많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많아도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 돈이 없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음.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했고 그 진심이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결국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나는 사주를 보며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내가 만약 나는 재물운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꿨어요. 돈이 쉽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더 잘 지켜야겠다. 재물운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통해 기회를 찾아야겠다. 운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지금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엄청난 여사가 전하는 메시지. 사람들은 종종 내 사주에 재물운이 없어서 돈을 못 벌 것 같아 라고 걱정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물운이 없어도 돈을 벌고 부자로 사는 길은 있다. 돈을 쉽게 못 번다면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면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국 돈이 모이게 된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나는 재물운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여사가 경험한 진짜 재물운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여사님의 사주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기질과 운의 흐름을 보여줄 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물운이 부족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노력과 실행력.
사주는 타고난 기질을 의미하지만 결국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입니다. 재물운이 약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재정관리 습관. 타고난 재물운이 부족해도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투자와 저축을 실천하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3시대적 흐름과 기회 포착. 사주에서 재물운이 없다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재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일 뿐,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기회를 발견하면 재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주온 인간관계와 인맥. 사주에서 재물운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거나 협업을 통해 재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5대운과 환경의 변화.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인생에서 흐르는 대운과 세운에 따라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 재물운이 약해 보여도 미래에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6.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돈을 다루는 마인드셋을 바꿔나가면 부를 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재물운 외 다른 요소의 보완. 재물운이 부족해도 직업운 관운, 명예운 식신상관운 이 좋으면 그 능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돈 자체가 잘 안 들어와도 사회적 성공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는 참고 사항일 뿐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부족해도 부자로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기질과 운의 흐름을 보여줄 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물운이 부족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노력과 실행력. 사주는 타고난 기질을 의미하지만 결국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입니다. 재물운이 약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재정관리 습관. 타고난 재물운이 부족해도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투자와 저축을 실천하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3시대적 흐름과 기회 포착. 사주에서 재물운이 없다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재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일 뿐,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기회를 발견하면 재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주온 인간관계와 인맥. 사주에서 재물운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거나 협업을 통해 재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5대운과 환경의 변화.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인생에서 흐르는 대운과 세운에 따라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 재물운이 약해 보여도 미래에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6.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돈을 다루는 마인드셋을 바꿔나가면 부를 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재물운 외 다른 요소의 보완. 재물운이 부족해도 직업운 관운, 명예운 식신상관운 이 좋으면 그 능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돈 자체가 잘 안 들어와도 사회적 성공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는 참고 사항일 뿐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부족해도 부자로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운이 풍부해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재물운은 있지만 새는 운도 강한 경우. 돈이 들어와도 쉽게 나가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편재 재물이 많지만 흐트러지는 성향가 강하면 쉽게 돈을 벌지만 지출도 크거나 사업 실패, 낭비로 인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운이 많아도 재를 지켜주는 기운관성이나 인성이 약하면 돈이 머물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 잘못된 재정관리 습관. 돈이 많으면 방심해서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과소비를 즐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무리한 결정을 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을 쉽게 쓰는 성향이 있다면 재물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 게으르거나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 사주에서 재물운이 많다고 해도 그 재물을 현실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실행력이 부족하면 실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나쁜 인간관계 및 사기. 돈이 많아도 주변에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많다면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잘못된 투자 권유를 받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5대운과의 조화 부족. 사주에 재물운이 많아도 대운 10년 단위로 흐르는 큰 운이 나쁘면 돈이 잘 안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쉽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는 재물운이 강하지만 대운에서 재물을 극하는 운이 들어오면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6. 지나친 욕심과 무리한 투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재물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7. 마음가짐과 부에 대한 태도 문제. 돈을 벌 기회가 있어도 나는 원래 돈이 없어라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재물을 키우지 못합니다.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의 흐름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결국 가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재물운이 많아도 결국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주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실제 부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든든한 로또 평생번호,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의 공통점과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비결을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걸 다 따라한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재미삼아 하더라도요,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은 당첨자들이 꾸준히 구매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로또를 한 번 사는 걸로는 확률이 크지 않으니까 몇 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사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계속 시도해야 기회도 많이 생기는 법이죠. 두 번째로 숫자를 고르는데 나만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숫자를 고르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의미 없는 랜덤 숫자가 좋다고 이제 믿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을 정하고 거기서 일관성을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첨자들 중에서는 복권 구매 자체를 재미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거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큰 기대보다는 그냥 소소한 설렘을 느끼기에 사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시는 분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딱 하나 아니면 2개, 그래서 이제 뭐 3줄 살 때도 있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5줄, 이렇게 5조합이죠. 그 정도로 이제 사가지고 즐기시다가 굉장히 큰 행운을 맞이하신 분 계시는데, 아무튼 이제 네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는 평소에도 나는 운이 좋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긍정적인 마음은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끌어모으는데 한몫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로또만을 위한 무리한 소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들의 불화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소액으로 즐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정리해보자면은 꾸준히 구매하기, 그리고 나만의 숫자 규칙,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권 구매를 재미로 즐기기,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그리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매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1등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스트레스는 덜 받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너무 큰 기대는 내려놓고 작은 행복에 집중하면서 가볍게 한번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가 누가 압니까? 운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이런 방법과 로또 평생번호를 응용해서 대박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로또 평생번호는 제가 이 사주 분석을 하면서, 사주 분석을 하게 되면 오행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운의 숫자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오행수에 배속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번호를 찾아낸 거예요.
각 사주마다 이 생년월일시가 다르면은 이 번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행운 번호를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로또 번호에다가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주 얘기를 조금 이제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운이 이렇게 날짜에 있어요. 나는 무슨 띠, 몇 월달에 태어나고 며칠 날 태어나고 뭐 몇 시에 태어나고, 이게 이 기운에서 본인을 대표하는 기운은 여기 날짜에 이 천간이라는 이 하얀색 보이죠? 이거요. 이건 이제 우리 경이라는 금기운이에요. 우리 오행으로는 쇠, 바위, 큰 바위 이런. 그래서 이 기운을 도와주려면은 이 바위는 이 밑에 물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전부 다 수기운이에요, 여기는요. 여기. 그러니까 바위가 물 속에서 잠겨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요. 그러면서 위에만 조금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기운은 약해집니다. 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씻겨 내려가니까 바위가 이 기운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약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랬을 때는 어떤 기운을 발휘를 하게 해줘야 되냐면 토기운이 가야 됩니다. 흙, 토생금이라고 그래요. 자연원리에 의해서 이 토기운이 금기운을 도와줘야만이 자기 운이 풀려요. 이 토기운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기운은 계속 약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물속에 그냥 빠져있는 돌로 이렇게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물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야만이 이 물의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를 도와줄 수 있는 숫자는 이 0 끝수하고 5 끝수라는 이 기운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 기운하고 똑같은 기운이 도와줄 때는 4 자체, 4, 그 다음에 9라는 기운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4개의 이 숫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0하고 5하고 4하고 9하고 서로 이제 같게, 그죠? 그래서 이제 로또 끝수를 05, 49, 27로 정했는데 27은 화기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숫자만 여기에 이제 오행에 배속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숫자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기운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행운수, 오행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면서 본인의 기운하고 로또가 이제 어떤 재물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물 기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이라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기운을 여기에 이제 지표로 삼아 가지고 이걸로 번호를 만듭니다. 어떤 번호를 만드냐 그러면 0은 물론 1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되고 40도 되고 50, 이제 10부터 40까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20을 이 당시에는 20이 자주 나오니까 20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35번. 이거 만들 때 35번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었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12번도 요즘 들어서 좀 나와요. 그리고 7번도 이제 이 17번으로 했는데, 이제 이걸 17번이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니까 이걸 이제 27번으로 이제
바꿔요. 이걸. 아니면 37번, 27번이 지금 자주 나와요. 그리고 4번은 24번으로, 요즘에 24번 자주 나옵니다. 그 9번도 39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이 번호에 편견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많이 나온 번호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이것을요. 그래가지고 이걸 더합니다. 9에다 20을 더하니까 29. 또 그 다음에 여기 5는 35에다 5를 더하니까 40. 그리고 다음 주 차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물론 이걸 다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나는 이 조합이 좀 마음에 든다. 골라서 살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이것은요. 왜냐하면은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에 자기 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액, 안 좋은 기운들이 여기에 보면은요, 안 좋은 기운들이 여기에 물론 좋은 복도 들어있어요. 천관이라든가 문창이라든가 뭐 천주 이런 이제 절도 이런 이 기운들은 다 좋은 기운인데 뭐 익수살이라든가 이건 물에 빠진다는 살이에요. 이것은요, 물에. 그래서 물에 빠진다는 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익수살, 화상살은 이 공포, 이 무서움증을 많이 느끼는 그 살이 있어요. 또. 예. 그 낙정관살이라는 것은 이 구덩이나 이렇게 어디에 이제 낭떠러지나 이런데 떨어진다는 그런 살이고, 천옥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간죄 구솔 이런 걸로 송사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살들이에요. 근데 이런 살들이 이제 자기의 흉액을 조금 감소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그 봉사도 좀 하고 자기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는 게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선택했는데, 물론 흉액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적을 써달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봉사하는 쪽으로 해라. 이게 훨씬 흉액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이제 그 기운을 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뭐 1등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등은요, 꼭 1등을 바라신다면은, 저는 어떤 걸 권해드리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은요, 이 구매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런 날짜가 좋습니다.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날짜들이 있어요. 그 사주를 보면은요, 그 자기한테 행운을 줄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료로 제가 사주 분석하면서 이제 동시에 알려드리는데, 이 오행수하고 행운수로 만든 로또 평생번호는 기본이에요. 이것은요, 누구나 다 이것은 저한테 사주 이 상담하신 분들은 다 만들어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운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매주 다른 번호로 좀 해보고 싶다. 이거 재미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요, 자기 행운수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45번, 16, 38, 36, 21번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예를 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냐. 다음 주에는 10을 더합니다. 이렇게. 그럼 15로.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5를 더하면 50인데, 로또 번호가 45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45를 빼야 돼요. 그러면 5번입니다. 그죠? 도로. 여기는 2를 더하니까 18번이죠. 여기는 45번이에요. 여기는 40번이 되겠죠.
자, 여기는 30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또 번호를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구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든 것만 만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나 이 번호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이게 여기 14번에다가 10을 더하면 24번이 되겠죠. 여기는 다시 15번이 됩니다. 5를 더하니까 여기는 25번이 되겠죠. 23이니까 여기는 다시 7이 됩니다. 45를 빼니까 여기는 45가 되겠죠. 여기는 28번이 되고 이 번호도 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 걸 뭐라고 삽니까? 마음에 안 든 건 그냥 제외를 했어요. 자기 기분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요. 다음에 여기 23번이니까 이번에는 33번이 되겠죠. 10을 더하니까. 그죠? 여기는 20번이 됩니다. 여기는 32번. 2를 더하니까 여기는 7을 더하면 14번이 돼요. 여기 4를 더하면 13번이 됩니다. 여기 9를 더하면 4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 바뀌어요. 매주.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름이 좀 안 좋아요.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름은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역시 이름에서 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주는 계속 자기만의 한 번 태어나면은 사주는 바뀌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이름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름이 안 좋다고 그러면 다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번호가 다양해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번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름 우리 한글에는 이 주파수가 다 있어요. 이 한글 자음과 모음에 그 주파수를 합쳐가지고 이제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운수하고 오행수 따로 이렇게 이건 지표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로또 번호가 아닙니다. 이 로또 번호인 줄 알고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로또 번호가 아니에요. 로또 번호는 지금 이 노란색 판 있죠? 1조합에 가로로 22, 38, 29, 16, 15, 45 이것이 로또 번호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처음에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흉액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이 로또 1등 됩니다라고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이 보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자꾸 이렇게 더했다 뺐다 하는 거, 이 숫자를 자꾸 하면은요, 확실히 이 머리가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재밌어요. 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이 숫자 그러니까 화투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게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투.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대요. 이건 이제 도박에 대한 이제 그런 기운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일주일 동안의 희망을. 내가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져야지 이런 거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나 지금 빚을 뭐 몇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1등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조급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구입하려고 하시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도박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희망만 심는 것이지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제가 만약에 이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숫자에다가 겹쳐 가지고 나는 그래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간혹 갔다가 1등 안 됐다고 신경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는 1등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로또
이 국가에서 로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원래 한 사람당 10만 원어치 이상 못 사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누가 욕심이 안 나겠어요. 1등 하기 싫겠어요. 그렇지만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14만 분의 1이에요. 1등 확률이. 그러니까 배락을 한번 맞고 병원에 가다가 중간에 또 배락을 한번 맞는 그런 확률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1등이 되니 안 되니 이게 하면은 좀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하실 때부터 희망적 기운만 심고 그렇게 하다가 당첨되시면 좋고 그래도 일주일에 뭐 어떤 때는 뭐 10명 이상도 나오고 뭐 7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1등이. 그런데 이제 이 희망을 심는 것이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마음에 이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또 행운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오행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꿈풀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은 저도 좋은 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부 이 수첩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 꿈을 꿨다 그러면 24번, 원숭이 꿈을 39번, 황소 꿈은 13번. 제가 이제 어제 당첨 이제 어제 이제 추첨했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전번에 이제 꿈이 있었는데 2번이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2번하고 12번하고 그 다음에 또 34번하고 42번이 자꾸 이렇게 꿈에 제가 보여가지고 저도 이제 전번에 이제 어제 추첨한 거에서 4등이 하나 맞았는데요. 그걸 제가 또 AI 요즘에 AI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또 한번 사봤어요. 그랬더니 5등짜리 3개인가 나왔어요. AI에서. 그래서 제가 뭐 AI도 뭐 확률은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5등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3등 됐다고 그러니까 뭐 3등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요. 3등 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잘 하셔가지고 반자동으로 사시는 게 좋더라고요. 꿈 번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좀 이걸 한번 이렇게 재미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6개씩 만드는데 반자동도 이렇게 번호만 잘하면은요 그냥 무더기로 나와요. 제가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같은 번호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자동으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는 안 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리고 확률이 좋을 때 합니다. 제 꿈이라든가 이렇게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이걸 뭐 꼭 뭐 다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꼭 1등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도박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예방을 위해서 제가 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꿈 꾸어가지고 대통령 꿈, 뭐 구두 신는 꿈, 그 일주일에 가끔가다 이런 꿈을 같이 꾸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 전번에 어제도 24번이 나왔는데 이사 가는 꿈. 그 24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38번은 궁전. 이렇게 옛날 그 임금들 사는 궁전 있죠. 이런 게 이제 꿈에 보여가지고 있는데 도를 23번을 써야 되는데 23번을 안 써가지고 그때 이제 1등을 놓친 적이 있는데 저는 가끔가다 이런 적이 좀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게 좀 1등 못했다고 또
그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공개는 다 이제 못 오지만은 예,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예,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등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가볍게 이제 하시면서 우리 이제 그 3등 되신 분도 예, 저한테 이제 예,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뭐 당첨됐다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계속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꼭 1등 한번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해 오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절대 신경질 낼 게 아니에요. 언제 자기의 이 번호들이 언제 1등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해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아시고 로또 팽생번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즐기시고 혹시 모르는 것은 댓글에 이제 올려주시면은요 로또 팽생번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행운번호는 개인 생년월일시에서 나오는 사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면은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그리고 번호가 나한테는 어떤 번호가 좋은지 이걸만 알아놔도요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이 사주 하면은 정말 옛날에는 뭐 이게 미신이냐 뭐 이런 걸로 많이 갔는데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 미신이라기보다는요 초과학적인 기운이 많아요. 우리가 이 밥만 먹고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게 그런 거에 우리는 이제 경쟁 공부를 하더라도 꼭 누구를 이기는 공부만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사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이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음이냐 양이냐 이걸로 판가름 해버리잖아요. 옳고 그름 음양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통령이 한번 지금 일판을 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눠져 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민주당이냐 공산당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요. 무슨 빨갱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이 혼란하고 경기는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이 철학적 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래버립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음과 양이 있으면은 음과 양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중화의 세상을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서로 우리 그 시골에서 품앗이라고 알죠. 서로 이 정신적 기운을 품앗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지 극과 극으로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또 바꿔지면은 너는 죽고 나는 또 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세상이 돼요. 자연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연을 이길 자는 없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자연이 무서우니까 이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사주가 이렇게 정확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운은요 내 운명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명을 이기냐 지냐 이것은 내 운명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내가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나쁜 것 들어있다고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사주 보면은요 나와요. 예,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주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 하는 사주도 있고 그래요. 사주가 무서운 거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아는데 그대로 살면 안 되죠. 나를 수양해가지고 내가 나를 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운을 잠재우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이라든가 입찰, 로또 대박 날 수 있는 달과 날을 이제 알아두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로또 복권 살 때 좋은 날을 이제 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동은 10개 나온다고 하면 수동은 하나나 2개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반자동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거의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매하실 때 그 좋은 날짜를 꼭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분 이 석줄 사가지고 3등 되신 분도 이 날짜 내가 알려드렸어요. 토요일 날 몇 시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까지 제가 알려드렸더니 그 시간에 딱 샀는데 3줄 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적인 말씀만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운번호 꼭 찍으시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부 다 알려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띠에 따라서 자기 사주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로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행운수의 어떤 기운으로 자기 본인의 모든 애군이라든가 흉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특히 사주분석, 신년운세, 장명, 개명 이런 게 있으시면은 물론 사주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운세도 좀 알고 이름풀이라든가 자기 이름에 대한 이름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안내서를 발송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서 보낼 때 그냥 안내서 보내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써서 보내시면 돼요. 더 이상 다른 문자를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생년월일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소로 문자를 주시면 안내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운세를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되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만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2025년도에도 대박을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